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치수 기입이랑 치수 설정 한 걸 사용을 해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봐야겠죠. 기입하는 것도 실습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진행되는 거 항상 치수 기입을 하면서 예제랑 똑같이 치수 기입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연습이 될 건데, 자, 일단은 치수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난감한 거는 치수의 사이즈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이제 난감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난감할 일이 크게 없는 거는, 자격증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자격증 시험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어차피 포맷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포맷, 자격증 시험 보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얼마로 맞춰라, 뭐로 맞춰라, 그런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니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치수의 사이즈를 정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시게 되면, 회사는 또 그 전에 선배들이 이미 정해놓은 사이즈를 가지고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손댈 일이 없다. 뭐 요렇게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즈를 내가 이제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이제 난감한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취직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원래 도면 담당도 아니었고, 이 회사가 도면 정리가 잘 돼 있던 회사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장님이 우리 회사 앞으로 도면 정리 잘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캐드를 쓸 줄 아는 본인한테, 야, 새로운 양식을 만들고 새로운 포맷들을 정해 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학습했던 학습 과정에서 그 사이즈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난감해지는 게 그 부분이죠. 내가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정해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되게 난감해 하세요. 되게 난감해 하는데, 그거는 뭐 대중은 없어요. 자기 스타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출력을 해보면서 내가 정한 사이즈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출력할 양식의 사이즈를 화면에다 하나를 그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A4다, A3다, 이렇게 되는데, 뭐 용지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글자의 사이즈를 키우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단지 이제 표현되는 양이 많다 적다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4 사이즈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A4 사이즈, 예전에 리미트 할 때 나왔었죠. 297, 210이던데, 세로를 297로 할 거냐, 가로를 297로 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면은 가로 도면을 많이 사용해요. 가로가 긴 쪽을. 세로가 긴 쪽보다. 물론 이제 A4 용지 사이즈는 좀 그 관리, 용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세로 도면이 존재하기는 해요. 세로 양식도 존재하고, 물론 A3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A4에서 세로 양식을 쓰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거 쓰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가로면으로 이제 A4 사이즈를 그리면, 앞에서 배운 렉탱글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REC. 렉탱글을 실행을 하시고, 한 점을 찍고, 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상대좌표를 이용한다면 골뱅이 X축으로 297, 210 해서 A4 용지의 사이즈를 화면에 그려놓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 1대1 사이즈로, 정확한 사이즈로 그려놓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려놓은 도면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양식에 들어가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무브로 양식을 좀 옮겨가지고 딱 A4에 적절히 들어가는데 라고 하면 이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치수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뜬금없이 결정하려면 어느 정도가 잘 보이지?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표준 규격이에요. 표준 규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표준 규격은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하면 되지만 자격증 규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자격증 시험 자체가 KS 규격 자체에서 파생돼가지고 그 규격에 맞춰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포맷은 KS 규격에서 정하는 기본 포맷, 무조건 꼭 따라야 되는 건 기본 포맷이에요. 기본 포맷. 권장되고 있는 포맷은 자격증 시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수의 사이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대로 치수 설정을 한번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D를 치고 엔터를 쳐서 저번까지 했던 요걸 이제 띄워야겠죠.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딴 데서 도면을 불러와서 그래요, 제가. 불러와서 그런 건데, 일단은 얘네들을 무시하고 진행을 할게요.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ISO-25가 선택이 돼 있을 거고, 요걸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뉴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만들 거예요. ISO-25를 기본 포맷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름은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는데, 자, 뭐, 1대1이다 그러면 이제 1, 특수문자 1 하면은, 컨티뉴. 안 만들어져요.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을 띄우고 1,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공백은 먹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죠. 1대1이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정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치수 선은, 예전에 선 종류, 라인 타입하고 레이어하고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가는 실선을 쓴다. 그게 케이스 규격 표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는 실선, 자격증 시험대로 하면은 가는 실선 사용되는 게 흰색 아니면 빨간색. 근데 저는 흰색은 익숙하지 않아요. 흰색을 외형선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레드. 치수 보조선도 같이 가는 실선을 쓰니까 레드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선 종류 선 종류를 안 바꾸고 선 굵기는 우리 색깔 주면 준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게 뭐라 그랬죠? DBA, 딤 베이스라인 명령을 통해서 병렬 치수 기입을 할 때 자동적으로 벌어진 치수선 한 줄 사이의 간격이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곧 죽어도 베이스라인을 안 쓸 거예요. 그냥 수동으로 다 할래요. 세팅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명령을 사용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세팅을 할 거예요. 베이스라인을 쓸 거니까. 세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치수 문자 높이의 2배 이상을 주세요. 그리고 1대1 도면 기준 치수 문자 높이는 3.5입니다. 근데 3.5인 것도 말 그대로 표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3.5의 2배 이상이면 7이다. 근데 7은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거보다 약간 크게 8 내지 또는 10을 사용한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저는 10을 쓰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팅 안 하고 쭉 가서 익스텐드 비욘드 딥라인, 이것도 그때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는 연장되는 요 삐져 올라오는 선의 높이를 2mm로 합니다. 1대1 도면 기준. 그리고 옵셋, 여기서 살짝 떨어지는 간격을 자격증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1mm로 합니다. 일반적이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볼 앤 에러우즈, 화살촉으로 가서 화살촉은 바꿀 일이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화살촉의 사이즈는 문자 높이와 동일하게 주는 게 표준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새 실무 주제는 화살표가 큰 걸 나서 부담스러워한다 해서 저는 2.5로 그대로 놓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센터마크 중심선을 별도로 그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중복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요 정도죠. 요렇게 세팅이 된다. 자, 그리고 텍스트. 자, 텍스트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 스타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없어요. 지금 기본 글꼴 자체는 이제 파이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글꼴이기 때문에 바꿔줄 거예요. 바꿔줄 거고, 바꿔주는 글꼴은 본인이 마음대로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회사에서 많이 썼던 로만 S를 사용을 할 겁니다. 가벼운 글꼴이에요. 근데 얘는 캐드 전용 폰트죠? 그러면 유즈 빅 폰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빅 폰트로 한글이 표현이 가능한 WHG TXT를 선택할 겁니다. 스탠다드를 그대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스타일을 새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후에 뭐 디텍스트로 뭐 텍스트를 작성한다든가 모든 행위를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다 물고 있는 스타일은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건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스탠다드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럴 때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난 처음부터 내 스타일을 따로 만들어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만들어서 걔를 기본으로 바꿔놓고 쓰시면 돼요. 자, apply close 해서 스탠다드가 선택된 상태로, 자, 텍스트 컬러는 글자의 색상을 바꿔줄 수 있죠. 글자의 색상은 중간선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옐로우로 바꿀 거예요. 자, 필 컬러는 세팅 안 할 거고요. 텍스트 하이트는 1대1 도면 기준 3.5가 표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offset from dim line, 치수선으로부터 설 떨어지는 높이는 일반적으로 1로만 세팅하지만 말 그대로 일반적이지 절대적이진 않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호리존탈은 절대 사용을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뭐 둘 중에 하나 원하는 형태를 사용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일부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표현에 대한
평가를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핏도 저는 이제 베스트 핏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놓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유즈 오버롤 스케일은 바꿀 일 없겠죠. 지금은 1대1 두면 좀 세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 유닛은 당연히 디시멀 10진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소수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소수점은 반드시 점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테일링 제로 서프렉션에 테일링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 앵글 쪽으로 와서 디시멀 디그리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360도 사용 방법이라 그랬죠. 소수점 표현이 안 되니까 얘도 둘째 자리까지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영역제 제로 서프레션의 테일링을 똑같이 체크해 줄 겁니다. 자 우리는 대체 단위는 안 할 거예요. 뭐 대체 단위 사용하는 것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대체 단위 안 하고, 공차는 개별적으로 주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에 공차가 들어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눌러서 디비에이션을 가서 값들을 맞춰주라 그랬죠. 공차는 셋째 자리까지 쓰는 일이 있으니까 셋째 자리까지. 자 어퍼 밸류 로어 밸류는 적을 필요가 없고, 높이는 일반적으로 1대1 쓰면 두 줄 쓸 때 너무 높아지니까 줄여서 간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0.6 그리고 저는 미들 타입으로 맞추는, 중간을 딱 맞춰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적힐 때 공차의 위치는 저 같은 경우는 디시멀 세퍼레이터라 그래야 되나요? 예, 소수점을 기준으로 배열을 해주겠다 하죠. 그리고 제로 서프레션 테일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얼티메이트는 사용을 안 하니까 상관없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다시 논으로 세팅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11이 만들어졌죠. 1대1 도면.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고 나면은 11이 기본 스타일로 커렌트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자 크로즈.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거죠. 그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자 기입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기입해 볼게요. 일단은 수평 수직 치수 DLI죠. DLI 해서 자 점 두 개를 찍으라 그랬죠. 땅. 자 내려놓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수평 치수를 뽑을 건데, 자 일단 저는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나서 딱 잡아서 요 점을 잡아서 12. 되게 이상한 행동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나와야 되네요. 이게 이제 직렬 치수죠. 그러면 이제 DCO 해가지고 다음 점을 딱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니까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엔터 한 번 더 눌러줘야죠. 엔터 두 번 치고, 그 다음에 자 dim 베이스라인이죠. dim 베이스라인으로 띄워줘야겠죠. 그래서 DBA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나온다. 왜? 마지막에 작성했던 게 이제 DCO죠. DCO dim 컨티뉴어스니까 dim 컨티뉴어스 시작한 데서부터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 이걸 바꿔주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셀렉트 옵션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고, 내가 기준으로 삼고 싶은 치수 보조선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점 찍고 나서 명령 끝내고 ESC 누르면 바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DCO 해서 뒤를 이어서 가면 된다. 엔터 두 번 쳐서 끝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LI 해서 이것도 이제 DBA로 할까요? DBA 해가지고 또 이제 기준을 바꿔줘야겠죠. 엔터 쳐서 요때 여기 선택하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려진 게 90이니까 그렇게 된 상관없긴 한데, 얘를 확실하게 지칭할 수 있는, 그래야지 얘부터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엔터. 자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DBA를 통해서 벌어지는 간격을 10으로 잡았잖아요. 정확하게 그 간격이 10mm가 벌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10mm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처음에 내려놓는 선을 바로 바깥으로 빼지 않고 요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빼도 되는데, 빼지 않고 저는 요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했냐, 요 외형선에다 딱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선택하고 요 점을 잡고 당겨서 가는데, 이때
직교를 키셔야 돼요. 직교를 키셔서 12 해준 거예요. 그럼 뭘 한 거냐면 외형선으로부터 12mm 위치를 띄워준 거예요. 12mm를 띄워준 거예요. 이런 행동을 왜 하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전에 치수기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치수선의 간격은 항상 균등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물론 나중에 딤 스페이스나 그런 걸로 간격을 맞춰줄 수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맞춰서 작업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낫고. 자, 근데, 한 줄 사이의 간격이 10이라고 했잖아요. 12가 아니라, 딱 10이라고 제가 지정을 했죠. 근데 왜 첫 번째는 그거보다 2가 더 큰 12로 띄우시나요? 라고 하는데, 처음에 띄는 거는 원래 일반적인 치수선 사이의 간격보다 살짝 더 띄워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형상에서 지금은 중심선이 안 그려져 있지만 중심선 같은 게 형상 외부로 돌출이 된다고 그랬죠. 그 돌출되는 양까지 감안을 해서 살짝 더 띄워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종류 설명할 때 중심선은 3mm 정도 튀어나오는 게 KS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입니다 라고 해서 3mm를 띄우게 되면 원래는 이제 13mm를 띄우시는 게 더 맞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홀수로 가고 그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그걸 2로 바꿔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치수 중심선을 뺄 때도 2mm를 빼고 그 다음에 치수선이 떨어지는 간격도 10mm에서 2mm를 더한 12mm로 띄워준다. 근데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그려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가장 아웃쪽, 바깥쪽에다가 치수선을 놔주고 치수선의 위치를 12mm만큼 한번 옮겨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난 그런 거 상관없이 대충 하실래? 꼭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대충 놓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수를 배열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도록 간격이 규칙적이게 나오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DCO를 사용을 안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DLI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죠. 이렇게 두 군데를 찍고 딱. 물론 이제 두 군데를 다 찍어야 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다시 DBA를 사용을 안 한다면 DLI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이제 다음에 찍힌 데가 여기죠.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서 10mm를 또 옮겨줘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DBA는 아예 못 쓰겠죠. 안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별도로 DLI를 따로 기입하셔야겠죠. 잡아서 이렇게 놔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DLI 잡아서 이렇게. 이 다음에 DCO를 써볼까요? DCO를 쓰면 훨씬 편하게 뒤에 점만 딱 찍고 ESC. 그 다음에 DBA를 다시 써보면 DBA 하고 엔터를 쳐서 기준선을 바꿔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 치수 기입 가야죠. 위쪽 치수 기입. 자, DLI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주고 여기다 맞춰주고 위로 12mm를 띄운다. 그 다음에 DCO 명령을 실행을 해서 다음 점을 잡고 명령을 ESC 눌러서 빠르게 끝낸 다음에 DBA 하고 엔터를 쳐서 기준선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음 점을 찍고 명령을 끝내고 DCO 해서 그 다음 점을 찍는다. 그리고 ESC로 명령을 끝낸다. 상당히 단순한 작업의 반복이죠. DLI 자 마저 작성을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찍고 DLI로 했으니까 여기서 잡아서 10mm를 올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우측 치수 DLI 해서 요점 잡고 여기 잡고 기울여져 있는데 맞힐 때가 애매한데 요 끝점 잡으면 되겠죠.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12mm 그 다음에 DCO로 다음 점을 잡아주면 된다. 자 그리고 DLI 상부 쪽을 기입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뭐 요 사이에다 기입해도 되고요. 얘랑 높이를 맞춰서 딱 잡아 끄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 거랑 높이를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보기 적절하게 보기 이뻐 보인다, 깔끔해 보인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거에 대한 치수 기입이 끝난 거죠.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컴퓨터 화면상에서 확인할 때는 이제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얘가 딱 보이게, 얘가 이제 꽉 차 보이게 좀 윈도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면에 꽉 차게 딱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제 화면 모니터가 A4 사이즈랑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출력되고 글씨가 이 정도 사이즈로 보이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으로 이제 케이스 교육에서 이제 제한하고 있는 걸로 작성을 해서 보신 다음에, 여기서 글씨가 너무 큰데 그럼 글씨의 사이즈를 살짝 줄여주시고, 글씨가 너무 작은데 그럼 살짝 키워주시고, 떨어져 있는 간격이 생각보다는 적은데 그럼 간격을 살짝 벌려주시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케이스 교육이나 자격증 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하나의 제시일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뜬금없이 정하려면은 감이 안 오니까 표준으로 돼 있는 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출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A4 사이즈에 실제로 출력을 해서 출력한 걸 딱 봤을 때 시인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니터로 확인하는 것보다 그게 더 확실한 게, 모니터로 볼 때는 생각보다 잘 보여요. 그거 출력을 해놓고 나면 검은색 선들로 전부 출력을 하고 나면은 내가 모니터로 봤을 때보다 생각보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렇게 A4 사이즈를 하나 만들고 1대1 사이즈 시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해보니까 좀 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항목들만 찾아가서 조금씩 고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대1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제는 도면의 크기가 커지면인 문제가 되는 거죠.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되는데, 학원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1대1 사이즈를 하나 만들고 나면은 얘를 치수를 기입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그냥 1대1 사이즈 가지고 똑같은 데 갈게요. 그냥 1대1 사이즈만 가지고 다 보이게 좀 줄일게요. 이렇게 바로 그냥 치수의 기입을 들어가세요. DLI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이거를 A4 사이즈 이게 다 나오게 출력을 했다 그러죠. 글씨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지금 모니터 상으로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A4 사이즈에 나오게 출력을 했다 글자가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근데도 그냥 이대로 연습을 하세요. 물론 이제 CAD 화면상에서 연습을 할 때는 치수 기입하는 명령을 쓰는 것만 익히면 되니까 뭐 내가 확대하면 보이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물체의 사이즈에 따라서 치수의 사이즈를 바꾸시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치수의 사이즈를 그럼 몇 배를 해줘야 되느냐, 몇 배를 키워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감이 안 오는데, 그럴 때 이제 뭐예요? 만들어 놓은 A4 용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갖고 와서 얘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자, 아직 안 배운 명령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제 한 군데를 찍고 이제 몇 배를 키울 거냐? 2배를 키워보자. 안 들어오네다. 그럼 이제 과감하게 5배를 키워볼까? 찍고 그래도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과감하게 8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백이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치수선이 전개가 되면은 여백이 필요해요. 딱 맞춰서 잡으시면 안 돼요. 용지를 잡으실 때는. 그래 놓고 이제 이 용지에 맞춰서 얘 위치를 적절히 조정을 해주는 거죠. 적절히 조정했는데, 지금 이제 이쪽이 많은 거는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세로로 긴 물체인데, 도면 양식 객체는 가로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도면 양식은 가로 형태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세로 형태로 할 거다 그러면은 세로 형태로 하나를 그려 놓으시면 되죠. 저는 이제 안 그리고 돌릴게요. 저는 돌림 명령을 쓸 줄 아니까. 돌려놓고 이제 잡으시면 되겠죠. 세로로 돌려놓고 이제 잡아서 이제 SC 스케일로 한 돌렸으니까 5배 정도? 이 정도면 적절하겠네? 무브. 그래서 이제 얘가 적절히 이제 가운데 오게 위치를 잘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종이를 5배를 키웠잖아요. 그러면 출력될 때는 5분의 1로 작아져서 이제 출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글자는 원래 사이즈의 5분의 1로 줄어들 거니까 5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치수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5배를 키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에 한번 넣어보고, 기본 이제 1대1 도면 종이에 비해서 몇 배가 커지는구나, 몇 배가 커지면 되겠구나, 얘가 몇 분의 몇으로 줄었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치수의 사이즈 값을 전체적으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채울 때 뭐 한다 그랬어요? D 치고 엔터 치고 가서 모디파이 가서 맞춤에 가서 use overall scale of 해서 여기에다가 5를 입력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5를 입력해버리시면 이제 얘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쵸? 얘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파일 안에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이제 도면이 있다, 사이즈의 이제 도면을 그려놨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렸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뭐 개별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DLI 해가지고 땅 찍어서 딱 했는데, 이때 띄워주는 간격 제가 처음에 12mm 띄웠잖아요. 그럼 12mm도 5배에서 띄우셔야 돼요. 5배에서 5배에서 띄워주니까 12에 5배 하니까 60이 띄워지죠. 60으로 띄워주는데, 얘 사이즈는 뭐예요?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서 이제 맞춤으로 와서 딤 스케일 오버롤 요거를 5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럼 5배가 커지는 거죠. 전체적인 거, 화살표도 그렇고 띄워준 간격도 그렇고 전부 다 5배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 근데 선생님 치수 기입 한번 할 때마다 저거 선택하고 DCO 해가지고 이제 미치겠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해주려면 미치겠는데, 그쵸, 일일이 해주면 미쳐요. 미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이게 이제 내 특성 오버롤이라는 게 이제 특성에서 바꿔준 거잖아요. 특성에서 바꿔준 걸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MA. 하나 바꿔놨으면 이제 얘를 선택하고 쫙 선택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특성을 맞춰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치수, 여기 이제 위쪽에 전체 치수 먼저 할까요? DBA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고 기준선을 얘로 바꿔서 여기를 땅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DBA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D 치고 딱 들어가 보면 1대1이에요. 1대1이면은 내가 이제 DBA를 통해서 벌어지는 간격이 얼마라 그랬어요? 10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얘가 10이 떨어졌느냐? 50이 떨어졌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를 5배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DBA를 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작성된 치수의 기준에 따라서 그 간격을 자동적으로 벌려준다. DBA가. 이 부분은 이제 편한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입되어야 될 치수가 이제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지금 이제 요거 밑으로 들어온 거니까 여기서 10mm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때는 다른 치수선의 끝점을 딱 잡아주시면 거기랑 똑같은 위치로 맞춰줘요. 그리고 이제 DCO 해서 땅 찍어준 다음에 뭐 해줘요? 또 MA.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얘랑 좀 형태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치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그려진 거랑 이제 치수 사이즈 다 다르게 되는데, 굳이 난 바깥으로 빼겠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딱 해서 이제 잡아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얘를 다시 여기다 맞춰서 딱 놔주면 돼요. 요 끝점에 맞춰서 딱 위치를, 이거 왜 안 바뀌지? 다시
선택하고 잡아서 그냥 끝점 맞춰서 오렴. 안 와지네요. 그럼 이 글자를 가지고 옮길게요. 딱 맞춰서 이렇게 안 당겨지네요. 맞춰주고 나서 다시 뺄게요.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캐드가 저기 불만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치수가 이제 원래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근데 글자 위치를 옆으로 빼려 그러면 올라가 버려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원래 있던 위치에 안 있고 저렇게 올라가는지.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설정이라든가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거 아직 못 찾았어요.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꼭 저러더라고요.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MA를 쓰는 거조차도 아이씨 번거로운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1대1이 선택된 상태에서 New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 위드 시작으로 참고하는 치수가 1대1이고 여기서 이제 1대5다 라고 적어주는 거죠. 1대5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그래놓고 여기 들어오면 1대1이 갖고 있던 그 설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핏을 와서 여기다가 5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5를 입력을 하고 1대5가 선택된 상태에서 커렌트가 1대5인 상태에서 클로즈 한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60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제가 쓸 때는 그 출력되는 도면의 사이즈별로 딤 스타일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1대1용, 1대2용. 왜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MA를 지속적으로 카피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MA를 카피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차를 사전에 기입을 하게 되면 그 공차가 공차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MA를 해서 갖다 붙이면 이제 날아가 버리고 저는 이제 특성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 사이즈별로 딤 스타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썼어요. 다음에 이제 또 문제되는 건 뭐냐면 얘인데, 누가 봐도 병렬은 병렬이에요. 병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병렬은 기준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DBA를 하시면, 기준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한쪽 기준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법은 뭐냐, 이렇게 작성해놓고, 요 점을 잡아서, 여기다가 붙여준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아니면, 어차피 DBA하고 상관없이 기준이 다르게 들어가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5배 해준 거니까 50을 띄워야겠죠. 이렇게 수동으로 띄워준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정의해 가면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다가 이제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1대1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인가요? 다시 1대1 작성해야 되는데 얘 이제 사이즈 얘랑 비슷하니까 1대1일 거거든요. 다시 1대1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DLI 하면은 5배 된 게 이제 당연히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마시고 다시 뒤치고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설정을 새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겠죠. 왜? 만들어준 스타일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커렌트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성되는 치수의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그 스타일만 바꿔주는 거예요. 스타일만 체인지를 해주고 작성을 하고 또 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또 뒤치고 1대5 선택하고 가서 또 이렇게 사이에다가 작성을 하고 딱 이렇게 놓는데 이건 요거 작성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 치수 분자선 겹쳤는데요. 선생님 겹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에 기입하실 때는 상관없어요. 대부분 이제 이 부분 겹쳐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외형선은 굵은 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0.5mm로 출력이 되고 얘 이제 가는 실선이니까 0.25mm 출력되는데 같은 중심을 기준으로 0.5mm, 0.25mm 출력을 하면 0.5mm 더 퍼버리겠죠?
어차피 다 검은색으로 출력하는데. 예, 그쵸? 그러니까는, 전혀 상관없어요. 실무에서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일부 자격증 시험, 대표적인 게 CAT 6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감점 처리해버려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라인 앤 에로우즈에 보면은, 여기서 치수 보조선 1, 2가 있다. 얘를 꺼주면 된다. 오프. 해주시면 겹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CAT 2급을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겹치는 상태가 됐으면 저렇게 꺼주는 법도 아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이 모자르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내가 이제 치수를 기입했을 때 빠져나가는 방향, 나 이 안쪽으로 아니라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치수를 기입할 때 선택하는 순서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로 빠져나가면 첫 번째 찍은데, 두 번째 찍은데, 두 번째 찍은 데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저 빠져나가는 위치를 내가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치수를 빠져나가게 하고 싶은 쪽을 두 번째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요거는 이제 갖다 이제 넣어볼게요. 카피 해가지고, 자, 얘를 이제 갖다 넣어보면, 종이가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종이를 이제 반으로 줄일 거예요. 절반으로 사이즈를 줄이고, 갖다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예제 있는 데를 찾아가야겠죠. 다 예전에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이제 예제 자료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예제를 전부 다 치수 기입하는 거 똑같은 형태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기입한다고 보시면 이제 얘는 작아졌잖아요. 종이의 사이즈가. 그러면은 작아진 상태에서 1대1을 유지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A4 용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치수가 상당히 커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때는 반대로 물체가 이제 확대돼서 출력됐다 그러면 치수의 사이즈는 반대로 작아져야 돼. 작아진다.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거 보면 스타일 하나 더 만들어야죠. 여기서 이제 또 뉴 해가지고 작아지는 개념은 반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2대 1이다. 2대 1이다. 컨티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아져야 되니까 0.5 절반 줄어들어야 된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대 1로 바뀌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작아져서 작게 나오는 거죠. 작게 나온다. 자, 이때도 이제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게 이제 여기를 찍게 되면 애매한 거죠. 이게 이제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 경계에 걸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잘 안 돼. 이럴 때는 이제 저는 가이드라인을 그려요. 제일 높은 점에다가 X라인 수평선을 하나 전개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근처점으로 딱 놔줘요. 그리고 나서 얘를 올리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작아졌으니까 제가 한 기본 칸을 이제 12를 띄웠다 그랬으니까 얘는 절반으로 줄여서 6을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 해본 게 뭐예요? 반지름 치수. DRA 쳐서 여기서 바깥쪽으로 기입돼 있죠. 바깥쪽으로 기입돼 있는데 이제 요게 요런 형식이 있고 중심까지 찍은 형식이 있다. 그래서 중심까지 찍은 형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맞춤해서 베스트 핏이면 안 돼요. 베스트 핏. 이제 베스트 핏이 아니고 베스트 핏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면 다 중심까지 갈 거예요. 근데 못 바꿔요. 왜 못 바꾸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베스트 핏이 못 바꾸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DRA. 자, 해서
자, 그래서 이걸 잡아 빼는데 잡아 빼지 않고 딱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1. 자, 맞춤에 와서 못 바꿔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저 부분이 실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베스핀 놓고 그냥 씁니다. 막 하는데 만약에 중심을 찍어야 되는 형태가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런 걸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본 설정을 얘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보스 텍스트 앤 에러우즈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클로즈. 그 다음에 작성을 하면은 얘를 바깥으로 빼고 싶어도 바깥으로 못 빼요.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은 작성이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베스트 핏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누르고 피드에 와서 봐보면 이게 베스트 핏이 아니면은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텍스트 온리 아니면 베스트 핏 선택을 하고 글자가 자동으로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이러면 이제 글자를 잡아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설정이 베스트 핏이면 내가 작성한 형태에 따라서 그게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자, 핏에 오면 되죠. 자, 아까랑 뭔 차이가 나요? 바깥으로 기입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핏일 때는 안쪽으로 기입하시면 못 바꾸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베스트 핏일 때는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빼세요. 빼면은 바꿀 수 있어요. 바깥으로 빼시면. 그러니까 베스트 핏일 때는 내가 상황을 이 상황 저 상황 다 써야 된다. 근데 난 베스트 핏을 기본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베스트 핏으로 놓으셔도 되는데 반지름 치수를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빼서 작성을 하세요.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된다면. 뭐 그럴 필요가 없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런 거 상황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 안 쓰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베스트 핏이 아닌 다른 설정으로 넣고 나중에 베스트 핏으로 돌려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베스트 핏이 쓰일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베스트 핏을 기본으로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치수도 한번 해봐야죠. 각도 치수 DAN 해서 이제 땅 놓고 이제 땅 가는데 얘는 간격 12mm 어떻게 맞추나요? 그쵸. 애매해요.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원이 있으면 옵셋 12 원을 하나 띄워요. 그리고 DAN 이 원에다 찍어줘요. 겹쳤네요? 이거 그냥 냅두면 겹쳤으니까 냅두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저 굵은 선으로 나올 거예요. 지워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요. 이게 12가 띄면 안 되죠? 반 줄인 거니까 옵셋 6. 6을 띄워서. 어쩐지 좀 넓다 했어요. 6을 띄워서. 하고, 땅 하고, 이제 얘는 딱 선택을 해서, 지워주셔야겠죠. 저 그대로 냅두시면은 여기만 선이 굵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 치수 기입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치수를 전반적으로 다 치수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하는 거는 해보시면서 이제 안 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 이 예제에 대해서 한번 치수 기입 한번 해줘 보세요.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제 그거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걸 다 제가 치수 기입을 하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앞으로 어차피 이제 풀면서 치수 기입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냐 앞에서 설명할 때 이제 연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연관 치수에 이제 연관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DLI로 치수를 기입을 한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이 선의 끝점과 이 선의 끝점을 딱 잡아서 이렇게 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무브로 얘만 잡아서 옮겨 볼게요. 그랬더니 치수가 선만 위치만 옮겼는데 따라서 옮겨졌죠. 이게 이제 연관이에요. 그럼 내가 끝점을 잡으면 그 객체의 끝점을 얘가 이제 물어가지고 안 놔줘요. 안 놔주는데 이게 이제 도면 수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긴 해요.
근데 저는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이게 나 혼자 일할 때는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이게 이제 협업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그린 도면을 내 캐드 파일에 가져와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안쪽에다 이제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연관지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가 좌표가 안 맞는다든가 뭔가 미세하게 안 맞으면은 튀어요. 갑자기 막 원래 그 파일에서 열었을 때는 제대로 이렇게 잘 기입됐는데 내 거에다 갖다 붙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좌표 원점 좌표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UCS를 바꾸고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그 상태에 이렇게 튀는데 내가 이제 불러온 도면에 이제 도면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아씨 어디 튀었구나 알아서 고쳐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불러 넣게 되면은 한 몇백 개 되는 도면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세 개가 튀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얘가 어디서 튄 거지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 튀는 현상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연관이 안 되게 기입을 하는데 연관이 안 되게 기입을 하실 때는 이거는 환경 설정에 가셔야 돼요. OP 유저 프리퍼런스인가? 유저 프리퍼런스 여기 여기에 오시면은 어소시티브 디멘저닝 발음 안 좋은 거 이해해 주세요. Make a new dimension 어소시에이티브라고 읽어야겠네요. 어소시에이티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연관이에요. 이게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게 체크 꺼볼게요. 그리고는 다시 치트기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무브 선을 옮겨볼게요. 밑에 건 따라오는데 위에 건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저게 꺼져 있는 이후에 끈 이후에 작성된 것들은 연관이 안 들어가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럼 연관 안 돼 있으면 수정할 때 번거로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수정할 때 이 선만 잡고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잡고 다 같이 가면 돼요. 다 같이 잡고 다 같이 가면 되니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연관을 끄고 해요. 이게 이제 수정에서는 불편한 점이 발생을 하지만 협업을 할 때 튀는 경우는 없어요. 얘는 튀진 않아요. 치수가 막 이쪽 저쪽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걸 끄고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OP 연관을 이제 걸어놓고 쓸 거냐 아니면 연관을 걸지 않을 거냐 이거는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항목이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치수 기입을 해봤고 여러분들은 이제 한동안 제가 이제 강좌만 했으니까 30강 넘게 강좌만 했으니까 한동안은 이제 예제를 안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습할 거 없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그려놨던 예제들 다 있죠. 그거 잘 저장해 놓으셨죠? 저장 안 하셨으면 다시 그리세요. 다시 그려서 치수 기입 다 하세요. 치수 사이즈도 바꿔 가보면서 이렇게 적절한 사이즈로 들어가게 바꿔 가보면서 치수 설정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고 그래야 내가 치수를 잘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로 치수 기입에 대한 거는 끝났냐? 안 끝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아직 남은 거 있어요. 자, 디멘전과 퀵딤 두 가지가 남았네요. 자, 디멘전과 퀵딤도 이 예제를 사용해서 할 거니까 이렇게 아시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